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이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은 모든 과일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과일은 다리 힘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통증과 염증, 심지어 걷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근육관절 신경, 그리고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에게 잘못된 과일을 먹는 것은 강하고 활동적인 삶과 통증 약화, 의존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노인이 피해야 할 7가지 최악의 과일과 그것들이 다리 건강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당신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첫 번째, 파인애플 염증을 유발하는 조용한 반가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파인애플이 치유의 과일이라고 믿으며 소화와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브로멜라인 효소 때문에 종종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은 이 열대 과일이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다리에 심각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 달콤함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천연 당분과 산성 화합물에 더 민감해지는데 파인애플에는 이 2가지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몸에 넘치면 혈당이 급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를 영양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 혈관들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무릎을 유연하게 하며 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칼로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과 당분, 산이 나이든 몸에서 완벽한 폭풍을 일으키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허벅지에 약간의 통증이나 무릎의 둔한 통증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매일의 파인애플 간식은 관절염, 관절 경직 또는 혈액순환 불량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만성염증 상태를 천천히 만듭니다. 발목이 더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서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 희석제 같은 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멍이나 다리 약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묘해서 위험합니다.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절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달콤한 파인애플 조각을 집을 때 이 과일이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하지만 파인애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근육 친화적인 과일 중 하나가 실제로 한 입 한 입 당신의 힘을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정보를 유용하게 여기고 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바나나 근육 사기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나나는 칼륨 함량 때문에 특히 근육 지원을 위한 최고의 과일로 칭찬받아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를 매일의 필수품으로 믿으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간식으로 노화된 몸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노란 과일이 당신이 지키려는 힘을 실제로 약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당분과 전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변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빠르게 연소되는 탄수화물이 높아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됩니다. 이 당분이 혈액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급등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 다리와 바의 주변의 체중 증가, 그리고 최악으로 하체로의 혈액순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덜 도달하게 되어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매주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식사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조이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상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특히 바나나가 일상적인 식단의 일부라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젊음과 달리 노인의 몸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바나나 같은 건강해 보이는 선택도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나나가 일부 노인,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분 저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수분은 발목과 발에 쌓여 움직임을 고통스럽게 하고 균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종을 만듭니다. 당신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게에 짓눌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나나가 힘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볼 때입니다. 그 힘이 진짜인가? 아니면 충돌 전에 짧은 폭발인가? 오랫동안 안전한 과일로 여겨진 바나나가 조용히 다리를 해치고 있다면 작은 포도가 관절과 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세 번째 포도, 작은 과일 큰 염증 영향입니다. 언뜻 보면 포도는 순진하고 심지어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드럽고 한입 크기이며 종종 심장 건강과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를 주방 카운터나 냉장고에 두고 가볍고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껍질 뒤에는 조용한 위협이 있습니다. 다리 힘 이동성 그리고 일상적인 편안함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위협입니다. 위험은 포도의 중독적인 달콤함을 주는 천연 당분인 프럭토스에 있습니다. 포도당이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프럭토스는 간에서 처리되며 지방과 요산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이미 관절 통증 경직 또는 하체 피로를 겪고 있다면 이는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산이 쌓이면 관절에 침착되고 공격을 유발하는데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화된 다리와 발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중 하나인 통풍은 종종 무해해 보이는 포도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 발목 또는 무릎에 북이 타는 듯한 느낌, 날카로운 통증, 종종 밤에 휴식을 취하려 할 때 나타납니다. 통풍이 없더라도 포도 같은 고프럭토스 과일은 염증을 증폭시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몸에서 그 염증은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를 더 기만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식하는지입니다. 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줌 TV를 보면서 몇 개 아침 식사와 함께 몇 개, 그리고 당분이 빠르게 쌓입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관절 조이는 종아리 느려진 움직임,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점점 커지는 불편함,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니 작고 달콤한 포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상쾌해 보이지만 더 많은 당분을 숨기고 있는 과일은 어떨까요? 수박에 대한 진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박 거짓 수분 공급자입니다. 수박에는 향수가 있습니다. 여름 피크닉, 어린 시절의 기쁨, 따뜻한 날 시원하고 즙이 많은 조각에 단순한 즐거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수박은 완벽한 과일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가득하고 상쾌하며 치아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수박은 다리 힘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당분뿐만 아니라 그 당분이 몸에 얼마나 빨리 넘치는지입니다. 수박은 과일 중 가장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며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또는 느린 혈액 순환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그 급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염증이 따르고 나이 들수록 이미 취약한 하체가 그 결과를 겪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거나 가벼운 산책 후 종아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노화 때문은 아닙니다. 종종 혈당이 혈관을 통해 돌진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섬세한 신경과 혈관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몸은 당분 과부해 수분을 저류하며 반응합니다. 그 수분은 어디로 가나요? 발목, 무릎, 발과 같은 연조직으로 갑니다. 움직임이 아프기 시작하고 계단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곳들입니다. 수박은 맛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지만 몸 안에서는 사탕처럼 행동합니다. 60세 이상으로 당분을 더 느리게 처리하고 덜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이동성 손실을 조용히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조각, 저기서 몇 조각, 그리고 곧 다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로 주로 이루어진 수박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산이 가득한 과일은 어떨까요? 다음 목록에 있는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오렌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타민C가 가득하고 감기 예방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추천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를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며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리와 관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밝은 색상과 톡 쏘는 맛 뒤에 오렌지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히 관절에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구연산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 활액낭염 또는 일반적인 관절 민감성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산은 이미 취약한 연골에 사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에 점진적인 경직,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엉덩이의 통증,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가 굳는 익숙한 느낌입니다. 미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는 천연 당분도 높아 자주 섭취하면 몸의 인슐린 균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 혈관, 그리고 특히 하체의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은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 범위 감소, 무릎이나 발목 주변에 부기 걷거나 서 있을 때 증가하는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친숙한 과일이 해로울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회복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활기차게 했던 오렌지가 이제 당신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흔한 아침 과일이 조용히 관절을 마모시키고 있다면 특히 생각보다 더 강하게 물어뜯는 건강해 보이는 청사과가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6번째, 청사과, 다리 통증에 숨겨진 원천입니다. 청사과는 순수함과 건강의 이미지를 지닙니다. 그 바삭한 질감과 톡 쏘는 맛은 덜 달고 상쾌한 과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종종 매력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청사과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밝은 껍질 아래에는 다리의 힘과 편안함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산과 당분의 가혹한 조합이 있습니다. 청사과를 특히 문제로 만드는 것은 높은 말산 함량입니다. 이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려운 천연 화합물입니다. 말산은 때때로 에너지 지원으로 칭찬받지만 크거나 빈번한 양으로 섭취하면 특히 관절염이나 섬유근육통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은 위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무릎, 심지어 발까지 퍼져 근육 자체에서 오는 듯한 통증 타는 느낌 또는 경직을 만듭니다. 하지만 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청사과에는 천연 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린 신진대사와 감소된 인슐린 민감성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은 양의 당분도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로의 산소 흐름을 줄입니다. 남는 것은 종아리의 피로 계단을 오를 때 약함 또는 짧은 산책 후 깊은 통증입니다. 청사과는 종종 공복에 또는 간식으로 날로 먹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사과를 밤에 다리 경련이나 아침의 경직과 연결짓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이 조용한 신호를 보낼 때 귀 기울일 때입니다. 통증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청사과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달콤함으로 칭찬받으며 관절에 당분을 쏟아붓는 열대 과일을 들어보세요. 7번째, 망고, 관절을 위한 설탕 폭탄입니다. 잘 익은 망고의 즐거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금빛, 과육, 달콤한 향기, 크리미한 질감은 종종 따뜻한 날과 가족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망고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대의 탈출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달콤함 뒤에는 과일 세계에서 가장 농축된 천연 당분 원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노화된 몸, 특히 다리와 관절에게 그 달콤함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중간 크기의 망고 하나는 표준 소다 캔보다 많은 45코마일 이상의 당분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당분 수준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젊은 당신은 이를 쉽게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노인의 몸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느려지고 당분이 혈액에 더 오래 머물며 특히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과 같은 연조직에서 광범위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뒤어 다리의 점진적인 무거움, 발 주변의 불편한 부기, 짧은 거리 후 숨이 차는 근육 내구성 손실이 따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망고의 당분이 특히 당뇨병이나 초기 신경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신경 말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밤에 발에 타는 느낌, 발가락에 따끔거림.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먹은 그 건강한 과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점수를 매기고 독립성을 지탱하는 다리가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다음 망고, 스무디나 열대과일 볼을 집기 전에 그 달콤함이 남기는 느리고 꾸준한 손상이 같이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이 7가지 과일은 놀라울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며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 힘을 재건하고 염증을 줄이며 삶의 지속적인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과일들입니다. 8번째, 노인들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과일이 조용히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좌절하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함께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이 신성한 삶의 장에서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줄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명확함, 그리고 배려로 더 나은 삶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의 세월의 통증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답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치지 않고 치유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며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일어나고 걷고 자유롭게 움직일 힘을 주는 과일입니다. 다시 베리류부터 시작하세요. 자연의 진정한 한겸증 강자들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당분이 낮으며 혈당에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뒤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이 있는 관절을 진정시키며 특히 하체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적당량의 체리는 특히 통풍이나 관절염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완화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화합물은 요산을 낮추고 이동성을 빼앗을 수 있는 발작을 줄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크리미하고 만족스러우며 관절을 보호하고 내부 부종을 줄이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합니다. 설탕이 많은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인슐린을 조절하여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급등시키지 않고 지원합니다. 파파야도 부드러운 동맹입니다. 그 효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그 비타민은 염증을 완화하고 그 질감은 노화된 소화관에 부담이 없습니다. 단단한 과일과 산성 맛에 지친 사람들에게 파파야는 평온 위안, 그리고 힘을 제공합니다. 배조차도 적당히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충돌 없이 부드러운 달콤함을 제공하며 몸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당신의 음식은 당신과 함께 작동해야지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한 입은 선택입니다. 힘을 향하거나 멀어지는 더 맑은 아침, 더 쉬운 발걸음, 그리고 몸이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 받고 있다는 평화로 향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유지하기로 선택한 과일과 마침내 놓아주기로 결정한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에서 다른 노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생각입니다. 인생의 많은 마일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고난을 통해, 치유를 통해, 강함의 계절과 고통의 계절을 통해 이제 당신에게 작가가 아니라 동료 여행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노화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조용한 싸움 무릎에 스며드는 경직 조금만 해도 아픈 피곤한 다리, 언젠가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르게 더 나은 선택을 하기에는 결코 너무 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일이 우리에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식품 피라미드와 함께 자랐고 의사와 이웃들이 과일을 먹어 건강을 유지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젊고 몸이 더 빠르고 강하고 관대했을 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우리 몸은 더 부드럽게 말하고 우리는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탐구한 7가지 과일은 정크푸드처럼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노화된 다리 민감한 관절, 느린 시스템에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힘 균형, 통증 없이 걷는 능력을 조용히 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걷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독립성입니다.
품입니다. 자유입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전체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달콤함을 치유하는 영양으로 바꾸세요. 몸을 충돌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주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먹은 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순간적으로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1시간 후 다리 등 에너지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인식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의 지혜는 가장 위대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약간 압도당하고 있다면 숨을 쉬세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성을 얻고 더 강하고 안정된 당신을 향한 작지만 강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가장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장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에서 다른 노인에게 나는 당신이 몸에 무엇을 먹이는지 신중함으로써 다리 건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라고 촉구합니다. 당신은 쉽게 움직일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걷고 당당히 서며 우아하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매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훈은 당신이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반성하고 배운 한 가지와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세요.